안녕하세요, 독일가스입니다. 올해 들어 야생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다양한 야생화 소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소개했던 여름 야생화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고 또 금방 가을이 온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예쁜 꽃을 피우는 야생화들을 데려와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키네시아를 중심으로 3가지 식물군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봄의 처인원의 종묘 채널을 통해 에키네시아 품종에 대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품종 소개보다는 각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저도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촬영도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역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10%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스토어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름인데 뭔가 벌써 가을 느낌이 나는 화려한 꽃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카시님하고 야생화를 본격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네.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문의 중에 가장 많았던 문의 중 하나가 에키네시아는 왜 안 다뤄줬냐 네. 라는 이제 말씀을, 원래 저희가 이제 에키네시아를 다양하게 취급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키네시아를 그럼 한번 다뤄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더케이랑 같이 많이 하는데 네. 그 업체가 남은 이제 상태 좋은 에키네시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루는데 사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키네시아 품종 소개를 제가 워낙 여러 차례 했다 보니까 그냥 품종 소개만 하는 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보니까 에키네시아랑 굉장히 흡사한, 언뜻 보면 굉장히 유사한 화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사실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식물들, 그리고 여름부터 한 초가을까지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야생화들이 한 3가지 계열들이 있더라고요, 에키네시아 네.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계열을 함께 소개를 드리면서 좀 비교를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식물이 에키네시아죠. 네. 네, 저도 대표님 채널에서 이 에키네시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화려해서 좀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어떤 식물인지는 잘 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키네시아는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야생화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에키네시아 품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네.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야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개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에키네시아가 원래의 에키네시아예요. 아, 원종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이라던가 아니면 네. 저렴하게 구매하는 에키네시아들은 거의 다 이 품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에키네시아 원종은 무조건 이런 자주색 꽃잎을 하고 있고요. 헛꽃입니다. 헛꽃인데 꽃이 납작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면을 향하게끔 네. 꽃이 형성이 되는 게 에키네시아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아. 특수한 품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네. 기본적인 에키네시아 특성이고, 보통 이제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이 꽃을 묘사를 할 때는 스커트 형태다, 그러니까 치마 아. 형태로 꽃이 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바로 이 에키네시아의 원종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에키네시아 겹꽃이라고 해서 나온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에키네시아의 겹꽃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하단부의 스커트 꽃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중앙부의 꽃은 훨씬 기장이 짧게, 그리고 볼 타입으로 네. 원형으로 형성이 되는 게 에키네시아의 겹꽃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잎으로 변이가 된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변이로 보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에키네시아 겹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꽃이 네네네. 형성이 되는데, 이 에키네시아는 보통 이제 이 겹꽃의 원래는 이 모양이 훨씬 더 볼형에 가까워야 돼요. 네. 볼형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건 개체가 성숙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같은 겹꽃 중에서도 이건 이제 화이트 더블 딜라이트라는 품종인데 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에키네시아의 겹꽃 같은 경우는 꽃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선시커 컬렉션이라고 해서 네. 새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선시커 컬렉션 워낙 방대해서 네. 콧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렉트 된 이 선시커 컬렉션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얘가 굉장히 예뻐 보여서. 네, 어떤 형태냐 하면 암수술은 다 노출이 되는데 네. 꽃은 훨씬 더 플랫하고, 네. 그러니까 납작하고 겹꽃으로, 네. 보통 우리가 술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겹꽃이 피는 걸 반겹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겹꽃 형태로 꽃이 피면서 지금 다른 에키네시아 꽃들과 비교하면 느껴지시겠지만 꽃이 훨씬 큽니다. 네, 커요. 네, 꽃이 훨씬 큰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에키네시아 형태, 음. 꽃꽃의 스커트 형태고, 겹꽃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선시커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선시커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한 겹꽃을 많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볼이 형성되고 이중으로 꽃이 형성되는 이런 겹꽃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고,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그냥 납작한 에키네시아처럼 보이겠지만 네. 이 선시커 컬렉션은, 근데 저는 이 선시커 컬렉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큰 꽃 크기와 그리고 실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컬러감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 이런 품종, 바닐라 같은 품종 같은 경우도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거나 그냥 미색으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카시님 직접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색감이 정말 뛰어나요. 네. 단순히 이런 부드러운 파스텔톤 컬러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네. 굉장히 독특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미네올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쨍한 색감을 오렌지 색깔로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선시커는 이제 색감이나 꽃의 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데, 새로 이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키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꽤 죽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네. 또는 배수가 안 되는 땅에 심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에키네시아는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절하로 에키네시아는 많이 키우시는데, 네. 절하로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에키네시아는 던져놓고 관심을 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가뭄에는 정말 강하고 네. 과습에는 약간은 약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이 에키네시아 겹꽃이나 선시커 같은 경우는 야생화 치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공을 들인다고 물을 지나치게 줘서 죽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생각보다 노지에서 심어서 그냥 방치했을 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식물이 밀식되지 않는 한, 네. 아니면 땅이 진흙처럼 배수가 안 되지 않는 한 죽는 경우가 없어서, 오히려 저는 키우기 굉장히 좋은 야생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혹시 빛 같은 경우는 네. 양지에 심는 게 좋을까요? 완전한 양지를 권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식물들 다 완전한 양지에서 제대로 된 꽃과 제대로 된 성장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식물들이니까 네. 무조건 양지가 발라야 되고, 또 야생화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번식이에요. 번식인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을 뿐더러, 네. 해외에서 이제 모종이 거의 들어오게 돼서 이걸 농사를 져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해외 모종도 거의 다 조직 배양매로 생산이 됩니다. 조직 배양매로 생산이 된다는 건 포기 나눔이나 네. 아니면 뭐 삽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네. 현재로서는 번식 방법에 대해서는 조직 배양 외에는 네. 뚜렷하게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도로, 물론 이제 시험 삼아 포기가 커지면 포기 나눔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좀 연장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에키네시아 특히 겹꽃 같은 경우에, 선시커는 아니고요, 이런 겹꽃 같은 경우에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개예요. 뭐냐면 조직 배양된 모종을 국내로 들어와서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 것과, 네. 아니면 땅에서 뿌리를 나눠서 이 네. 뿌리를 불치한 다음에 세척을 해서 국내로 들여와서 화분에 심는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후자 쪽, 그러니까 뿌리를 털어서 세척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에는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원래 에키네시아 겹꽃은 한 4, 5년 전만 해도 초창기엔 그렇게 국내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소비자 클레임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키네시아 겹꽃이 과습에 유난히 약해서 우리나라 기온을 그냥 못 버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세척묘 자체의 하자율이 워낙 높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구매를 하실 때 조직배양묘를 기반으로 된 걸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네. 좋다고 보고, 또 그 이후로 포기 나눔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너무 예뻐요. 각 품종마다 너무 네. 개성이 강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네. 심어보고 싶은데 네. 그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제 생각에 에키네시아는 기본적으로 화형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비슷해서 네. 저는 가능하다면 섞어 심는 걸 훨씬 더 권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네네. 이런 느낌으로 꽃을 좀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저희가 에키네시아 품목을 팔 때 페이지마다 키를 적어놔요. 자라는 네네. 크기를. 근데 자라는 크기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게 크는 건 앞에 전면부에, 네. 그리고 높이 크는 건 후면에 이렇게 심어줘서 이 모든 꽃들이 다 레이어돼서 보여줄 수 있게끔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네. 사실 컬러 배치는 기호에 따라서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게 네네.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겨울에 워낙 강해서 네네. 전국 어디에서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꽃밭을, 정말 화려한 꽃밭을 조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니까 복합 식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식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네.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누굴까요? 이건 이제 천인국이라고 하는 식물이고, 네. 학명으로는 갈리아디아라고 하는 품목인데 천인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생소한 식물은 아니에요. 맞아요. 생소한 네. 식물은 아닌데 의외로 또 잘 알려진 식물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굉장히 화려한 색감과 그리고 독특한 화형을 자랑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천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야생화 아시는 분들은 1년 초로 아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천인국은 1년 초에 속하는 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단연생에 속하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생이 아무래도 화려하고 네. 단연생이 좀 단조로워요. 그런데 이 1년생의 화려함과 단연생의 야생화적인 성격, 월동을 하고 계속 해가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성격을 교잡을 해서 요즘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년 초가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키네시아랑 루드베키아 있는데, 에키네시아랑 루드베키아랑 완전히 다른 점은 키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키가 굉장히 낮고 포기 대비 꽃도 훨씬 많이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가든멈 국화를 맞아요. 연상시키면 네. 이렇게 원형으로 볼 수 있는, 낮고 원형으로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야생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육안으로 보면 품종 자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이 품종은 총 스핀탑 컬렉션으로 나와서 마치 팽이처럼 생긴 화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5가지 품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화형이 컬러가 2컬러로 들면서 네. 월계관 모양으로 꽃이 형성이 되는 게 있고, 네. 완전히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붉은색을 베이스로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스커트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 꽃이 훨씬 더 이렇게 넓고 안에는 브라운톤, 노란색 이렇게 컬러가 배치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좋은데, 이 역시 에키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품종들과 섞였을 때 조금 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워낙 외성형에 빵빵하게 자라주기 때문에 네. 화분에서 장식을 하는 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품종들도 역시 월동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네.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화분에서 특히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에키네시아나 루드베키아 같은 경우는 화분이 정말 커주지 않으면 그 본연의 그 뚱뚱하고 빵빵한 화형이 잘 안 나와요. 수형이 안 네네.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어느 정도
개화량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잘 컴팩트하게 형성이 네네. 돼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야생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식물은 굉장히 눈에 익은 네. 식물입니다. 이건 이제 루드베키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을 야생화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네. 루드베키아하고 이 화형으로만 보면 최근에 이제 나온 에키네시아 선시커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루드베키아도 계열이 여러 개인데 정원용으로 쓰이는 건 힐타 계열이라고 하고 영명으로는 이제 블랙 아이드 수잔이라고 해서 네. 지금 보시면 이 루드베키아는 이 중간에 이 아이존이라고 하는 암술 수술이 있는 이곳이 완전히 검은색 또는 갈색, 초콜릿색을 맞아요. 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블랙 아이드 수잔이라는 다른 이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에키네시아와 가장 구분하기 쉬운 포인트는 이 술의 색깔, 술의 컬러로서 구분을 할 수 있고 네. 조금 더 가을 꽃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키네시아나 이 천인국 같은 경우가 네. 조금 더 여름, 가을 두 개, 이 세 개 다 여름, 가을 꽃이지만 네. 조금 더 이 두 가지 품종은 여름 꽃에 가깝다면 이 루드베키아는 좀 더 가을 꽃에 가깝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루드베키아도 저희는 이제 플라멩고 컬렉션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꽃핀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노란색 품종들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다크 오렌지 같이 네. 완전히 짙은 오렌지 또는 버건디 컬러를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존 원래 루드베키아 힐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꽃잎이 훨씬 듬성하고 맞아요. 훨씬 더 높게 네네. 자라고 꽃 크기는 조금 더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꽃도 빵빵하면서 컬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키우기가 워낙 쉽고 네.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효과도 키울 때 어린 모종을 심어도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노란색 꽃만 개화를 하고 붉은색이나 이런 계열들은 좀 상대적으로 늦게 개화를 해서 네.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 사진이나 카시님 영상에 삽입되는 사진 통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대신에 이 루드베키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릴 게 월동이 전국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 월동 한계선 자체가 네. 영하 13도에서 네. 영하 18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18도라는 온도 자체가 네. 너무 애매한 온도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아예 뭐 아예 더 월동에 약해서 영하 13도가 한계선이다라고 네. 하면 아예 중부지방은 월동을 안 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만 높아도 월동이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영하 13도에서 18도라는 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특히 네. 왔다 갔다 하는 온도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온도여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을 아주 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에 꼭 심어야겠다면 뿌리 덮개를 해줘야 됩니다. 아. 겨울에 뿌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야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천인국과 마찬가지로 이 루드베키아도 1년 초예요. 힐타는 1년 초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초 아니면 2년 초 정도로 알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갔다 오면서 육종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네. 이거 힐타는 원래 1년 2년생이라는데 이 플라멩고 시리즈는 왜 야생화하는 업체들에서 판매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루드베키아 힐타 원종은 씨앗으로 키우는 이 우리가 흔히 보는 네네. 가늘가늘한 꽃잎의 루드베키아 힐타는 실제로 많이 가면 3년 정도 간다고. 아. 근데 이 새로 나온 것들은 완전히 야생화로서 성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조금 덜어놓는. 그러니까 걱정할 건 월동 온도 네네.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식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색깔이 다양하게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화사한 꽃밭 같은, 우리가 네.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꽃밭 같은 느낌을 내주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꽃 구경도 하시면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